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참 길게 느껴지네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뭐 시장에 아주 좋은 호재보다는 좀 기운을 빠지게 하는 이런 지지부진한 이슈들 때문에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희망에 힘차게 올랐다면 오늘 새벽에 마감한 현지 상황에서는 그리스 희망이 조금 퇴색이 됐다. 이거 뭐 언제까지 이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헤드라인의 그리스는 계속 고정이고요. 뭐 희망과 우려가 계속 지금 교차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중간에 뭐 유가 변수도 끼어 있고 현재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가 이제 뭐 어느 날 하루라도 미국의 경제 지표에 조금 집중하려 손치면 또 이게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하고 연결돼 가지고 또 복잡하고요. 자,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유난히 체력적으로 약한 한국 증시는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오르는 날 올라가지 못하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리스 얘기부터 가볼까요? 지난밤에 유로존 긴급 재무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의 재무장관, 상당히 이제 이 매파의 대부격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가 만약에 기존의 구제자금을 제공했고 앞으로도 제공할 EU, IMF, ECB 이 트로이카의 조건을 거부하고 트로이카를 등지면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It's over라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연장 시한이 2월 28일인데 이 전에 빨리 이제 그리스가 새로운 긴축과 이 개혁 조건에 동의를 하고 구제금융을 받아가든가 아니면 어디서 돈을 구해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2월 28일 시한을 넘기면 이제 디폴트에 빠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전에 좀 여유 있게 협상 타결이 돼야지 27일까지도 만약에 뭐 안 된다, 혹은 이런 예상만 가지고도 그리스는 이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현재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렇게 시한이 다가오는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트로이카 측에서 타월 던지기를 통해서 선수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미리 그리스를 어떻게 링 밖으로 몰아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가 알아서 만세를 부르고 기권을 할지, 이거는 아직까지 안개 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독일의 시각과 그리스 외부의 시각이 저렇다면 그리스 내부의 시각은 어떻느냐 한번 보실까요? 그릭 리포터에서 수천 명의 그리스 군중들이 시내 광장에 모여가지고 치프라스와 바로파키스 요 투톱의 이 신정부를 지지하는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진 들고 나오면은 뭐 몰아내자 아니면 싫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스 신임 재무장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지지 행진이 나왔고요. 그 배경에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야니스 바로파키스 이 그리스 재무장관은 독일이 자꾸 저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죽어도 못 떠난다, 이런 이 현재 레토릭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가 그건 맞다, 우리가 그리스 유로존 왜 떠나야 되느냐, 이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네요. 잘 아시죠? 그렉시트라고 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리스의 레퍼런덤, 그 주민투표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민투표에서 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사람들이 찬성할 리는 거의 만무하다고 봤을 때 그렉시트의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적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뭐 시어머니와 뭐 시누이들이 막 지금 끼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치프라스를 중국에 한번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그릭 리포터에 올라왔네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진짜 중국이 그리스의 구제자금을 꺼주려고 그러나, 그 논의를 하려고 지금 중국으로 오라 그러나. 왜냐하면 리커창도 지금 우리처럼 뉴스를 다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치프라스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저런 사람을 중국까지 날라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관심이 돌고 있다네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가 일부 자금이라도 이제 이 트로이카 외부에서 조달해갖고 올 수 있고 차관을 얻어올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이제 현재 3개국이 물망에 올라왔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적어도 중국이 구제 자금을 그리스에 준다면 미국은 여기에 동참할 것 같지 않은데요. 양자택일의 논리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마켓 워치에서는 그렉시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조명을 해보자. 어떻게? 시장 관점에서. 그럼 우리도 한국 경제TV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지금 그렉시트 때문에 이제 연일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거듭하고 있고, 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좀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또 역발상으로 봐야 되느냐? 그냥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거를 가지고 얘기했냐면은 그 94년도에 멕시코 금융위기, 그 다음에 97년도에 아시아 쪽에 IMF, 우리나라도 한번 여기 뒤었죠. 그 다음에 98년도에 러시아 디폴트, 그리고 미국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 하면 요즘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 파산 사태. 요런 거를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런 글로벌 어떤 금융 위기급의 이슈가 닥쳤을 때 요때가 이제 100 여기서 출발을 했다면 악재가 발발하고 나서 100 밑으로 95까지는 수차례 떨어졌지만 이게 이제 결국 1년 차까지만 조금 변동성이 컸고 그 뒤로는 우상향하면서 가더라. 이 알턴리가 빠지고 났을 때 이런 심정으로 오히려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가 어떤 리스크 온 모드였지, 이게 막상 빵 터지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조심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오히려 어떤 이 개선의 이런 추세가 증시에도 반영이 되더라.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풍치인데요, 일종의. 요거를 그냥 뽑아버리느냐 아니면 잘 치료해가지고 그래도 갖고 가는 게 좋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요 파란색이 이제 유로존이거든요. 다른 글로벌 이슈 대비해서 유로존 이슈는 더 회복 탄력이 컸대요. 빨간색이 평균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평균 대비 유로존 이슈는 반등 탄력이 더 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렉시트니 뭐 그리스 위기가 한밤중 정도는 되죠. 아직 새벽은 안 왔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왕창 늘려가지고 올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라. 아직까지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런 그 시 구절이 생각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제로 엣지 보시겠습니다. 그렉시트 무시하지 말아라. 니네가 그렉시트에 대해서 뭐 겪어보기나 했느냐. 모든 불확실성은 다 악재다. 이제 이런 얘기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최근에 골드만삭스 포트폴리오에서는 에코리, 그러니까 주식하고 어떤 이 파생 상품을 줄이고 각국 국채하고 캐시를 좀 늘렸다. 이렇게 포트 변화를 줬네요. 뭐 운영 면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뭐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고, 뭐 일단 뭐 얘기할 필요 있나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 그다음에 영국 영란은행 마크 칸이 다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어쨌든 악재는 악재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 가죠. 오늘 이제 미국 3대 지수는 좀 헷갈리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앞에서 보신 그리스 이 산통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장 초반에 안 좋다가 중반에 장중 저점을 찍고 장 후반에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보이죠. 저때 바로 반등 탄력으로 작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국지전이 발발하고 해가지고 유로존 정상들이 오늘 민스크에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 뉴스 통신 인터팩스 나왔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정상이 오늘 민스크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이제 체결하기로 했다. 이제 요 소식에 따라서 막판에 이제 조금 반등은 나오긴 나와줬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국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상한 괴뢰군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정부군도 아니고 러시아군도 아니고 이상한 괴뢰군들이 끼어 있는데 그 놈들의 무기를 갖다 뺏어서 보니까 미국 무기가 거기에 섞여 있네. 그래서 이거 이상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권에서 마감한 나스닥 지수. 흐름은 비슷한데 역시 장 후반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죠. 0.28% 오늘 올랐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오늘 상승은 애플의 선전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에 이런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야말로 귀하신 몸 7천억 달러 베이비라고 애플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미 어저께 이제 시가총액으로 세계 최대 주식으로 등극을 했는데 오늘 하루 더 올라가지고 귀한 몸이라고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770조 원짜리. 대한민국 1년 한 해 동안 5천만 국민이 먹고 사는 1년 예산의 2배의 몸값을 자랑하는 게 애플인데 결국 이제 팀 쿡이 매니지먼트를 맡고 난 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어떨 것이냐 뭐 좀 우려도 많았지만 팀 쿡이 결국 중국에서 이 스크린 화면이 큰 신제품을 대박치고 신규 사업도 다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제 나온 뉴스인데 애플이요. 우리 돈으로 9,350억 원, 그러니까 한 1조 달러를 지금 태양광에 투자하는 건데요. 안 그래도 친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전형적인 미국식 표현이죠. Time for action is now. 지금 행동에 나설 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애플의 어떤 신고가라든가 아니면 신제품 출시 내지는 실적 효과 이런 게 이제 부품주한테는 좋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한테는 롱숏으로 안 좋을 때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어제 애플이 시총 세계 최대를 기록하고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 우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오늘 애플이 보시다시피 2.3% 추가 상승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롱숏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역동조화가 나올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이제 어떤 신고가, 신제품, 실적 이런 애플만의 개별 이슈였을 때 그랬는데 오늘도 코스피에 있어서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가 또 한 번 좀 부담을 주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MSCI 한국 지수도 어제 미국은 많이 올랐지만 얘 혼자 빠졌었는데 오늘 또 1%대 추가 하락한 것은 역시 MSCI 한국 지수상 20% 정도의 브레이크다운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함께 하셨습니다.